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4월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동영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에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이제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하루하루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가 이제 4월 15일 날 당선이 됐고 6월 1일부터 임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새벽 6시 반에 저희가 국회를 가요. 그래서 네. 거의 매일 아침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국정과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또한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을은 갑을 할 때 을인데요. 네. 을을 지키는 사회적 약자인 을을 지키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당내 세월호 조사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여하고 있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의미의 우리가 소확행이란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우리 당 안에 이제 소확행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검찰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거대한 담론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작은 정책적 변화들을 끌어오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활동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딜이 이제 국가적 그 화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이 두 축을 가지고 뉴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산업 정책의 이면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이제 사회적 뉴딜 위원회인데 제가 사회적 뉴딜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잠깐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지난달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예, 예. 그 확정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땠는지 궁금한데 이게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자리잖아요. 예, 어떠셨나요? 예. 이제 국회에는 각 상임위원회 외에 그 예산결산특위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하고 겸임이 가능한 특위인데요. 예산결산특위는 여야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각종 이제 예산과 결산에 관한 부분들을 합니다. 올해는 그 특히나 추경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도 저희가 다 했고 내년도 예산도 했고 결산도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렇게 50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중에 제일 예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수를 조정하는 그래서 정말로 그 판을 갖다 놓고 숫자를 바꿔가는 거 이러한 작업을 하는 그 여야 15명으로 구성된 게 이제 예결 소위입니다. 옛날에 개수조정 소위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가 예산과 관련한 마지막 조정 작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 18명 국회의원 중에 저 혼자 이제 들어갔지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인 광양 곡성 구례 순천 이렇게 예산을 챙기는 외에 광주 전남 18명 국회의원들로부터 부탁받은 예산들을 좀 챙기고 했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고 또 그 중요한 역할을 아주 바쁘게 해냈고 그랬었습니다. 네. 뭐 추경이라든가 정부 예산안, 결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보면 될 텐데 예, 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내년도 이제 광주 전남의 주요 사업 국비 예산을 증액해서 확보를 하셨는데 일단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일단 이제 전남이 작년도에 7조 1,896억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이 4,775억, 퍼센트라면 6.6% 증가가 돼서 총이 네. 7조 6,671억 이렇게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예결특위에서 마지막 그 증액에 관한 조정들을 하는데 제가 기재부 공무원들하고 협상하고 또
야당 의원들하고 협상하고 하는 과정들 마지막 지점에 제가 서서 그 일들을 좀 했던 것이지요. 네.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이제 방해 비서관들은 막 새벽 2시, 3시에 퇴근하고, 저도 거의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그 소위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히 광주 전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기분이 좋고, 끝나고 나서도 전라남도 도지사님이나 광주시장님이나 또 광주 전남의 18명 국회의원들로부터 고맙다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고 그래서 상당히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사업들, 지역에 여러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 효과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국비라고 하면 주로 SOC 그 예산 위주로 했었어요. 도로나 철도 그 예산 위주로 해서 확보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경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SOC 예산을 주로 요청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미래 먹거리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R&D 예산, 산단 대개조, 바이오 헬스 이런 신산업 분야의 예산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또 그런 필요성을 역시 저도 이제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요. 예컨대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R&D 분야에 있어서는 이 고흥의 433메가헤르츠 기반 드론 운영 통신기술 개발과 관한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됐어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고흥은 우주 산업의 그 메카인데요. 여기에 그 연관성이 있는 드론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을 그 앞으로 좀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실증센터들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됐으니까 이것도 고흥의 미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광에는 수전의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 개발 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수전에는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 모든 에너지들은 전기 에너지 내지는 수소 에너지로 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국가적 목표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이미 선언한 2050년 탄소 제로를 위해서 중요한 일일 텐데 이러한 산업 기반들을 또 우리 영광에 일부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리튬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예요. 전기차 배터리인데 이게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폐기를 하는데 그냥 묻어버리면 환경오염의 위험도 있고 또 굉장히 아까워요. 왜냐하면 배터리 안에 마그네슘, 코발트, 망간 이런 히토리우 금속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이건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재활용해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이러한 실증센터, 플랫폼 센터를 광양에 그 유치하는 이러한 그 예산도 이번에 확보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 과거와는 다르게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이번에 예산들이 확보가 됐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우리 전남도 각 지자체별로 조금은 예전과는 다른 산업 분야들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산업들로 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우리 산업의 방향들이 달라질 거여서 올해 예산 확보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인 것 같은데 좋은 기대 효과를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고요. 예.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봐서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일 텐데 지난 9월이었죠.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 처음으로 상정이 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첫 발을 뗐습니다. 지금은 이 특별법 제정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순 사건이 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를 입었던 분의 자식들도 돌아가실 정도의 긴 세월들이 좀 지나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하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16, 17, 18, 20대 국회 4번에 걸쳐서 특별법이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폐기되어 왔었어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순천 광양 곡성구의 갑을 그리고 여수 갑을 이 4명의 국회의원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는 우리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국회의원 김승남 의원도 같이 합류를 해서 5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고 각종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52명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법안이 이제 7월 18일 날 발의가 됐고, 이게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일단 법안 소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법안 소위, 이건 이제 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입법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지난 12월 중반기에 입법 공청회도 마쳤고요. 이제 법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은 대부분 마친 거예요. 이제는 그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축조심사, 각 조문별로 심사해서 의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이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제 법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법률 제정에 장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할 때는 법안의 취지에 동감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또 어떤 정치적인 또 이해관계가 같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태도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머지않은 기간 내에 이 법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여순사건 특별법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가장 큰 건 이제 그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순 사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반란군 내지는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금 7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분들이 빨갱이가 아니었음을, 반란군이 아니었음을 빨리 규명해내고 그 사실을 밝혀내고 그동안 그분들한테 더 씌워져 있던 그 붉은 딱지들을 빨리 걷어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일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이제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주 4.3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제주 4.3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상 및 보상을 하는 그러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곧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 4.3은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은 여수는 배보상까지는 이번 법률 그 특별법 규정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진실규명하고 명예회복한 다음에 저희도 이제 제주 4.3의 예를 따라서 배보상 규정을 넣는 그런 법률 개정을 이루어 가야 할 테니까 순서는 그렇게 피해자 명예회복, 진상규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배보상으로 가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따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기대를 해보겠고요. 최근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고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법률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광양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광양에 법원이 없고 순천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다 순천에 있어요. 광양에는 저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 하고 있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서 상담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광양에 유독 공공 임대 아파트가 많았어요. 그 임대 아파트들은 그 5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해줘요. 근데 그 분양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계신 임차인들에게 시에서 승인해준 우선 분양가, 분양 승인가에 우선 분양을 해주는 이게 이제 법의 취지인데 임대사업자들이 자꾸 임차인들의 자격을 시비하고 그 임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내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다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특히
관련 임대 아파트 관련한 법령 중에 어떤 걸 주로 악용하는지를 제가 잘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렇게 악용하는 규정들을 바꿔서 임차인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맞추어서 그 공공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임대사업자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임차인의 자격을 시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 분양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임차인들한테 분양을 해주면 분양 승인까지 해줘야 돼요. 분양 승인가는 시가보다 좀 쌉니다. 네. 근데 임차인들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내치고 나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일반 시세에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자꾸 시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임대주택 자체는 원래 그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하는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기금을 통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임대사업자들이 오로지 이익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게 팔건 제3자에게 팔건 누구에게 팔건 간에 분양 승인가에만 팔도록 강제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 임차인의 자격이 있니 없니를 시비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누구에게 파나 가격이 같다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좀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2020년에는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는데 내년도 궁금합니다. 내년은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국회의원으로 이제 제가 초선 국회의원의 1년차 첫 이제 7개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고요. 또 우리 당은 당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느리다, 좀 빨리 하지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올해 이제 공수처법을 포함을 해서 상당한 개혁 입법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 경선이 내년에 치러지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정치의 시대로 돌아설 텐데, 우리 당도 개혁적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더 나은 나라, 더 공정하고 그 바른 나라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할 겁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올해 했던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꾸역꾸역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네. 뭐 팍 하고 성과 내고 또 싹 사그러들고 그러지 않겠다. 꾸역꾸역 꾸준하게. 가겠다. 예. 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내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일에 대해서는 등 돌리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항상 뜬 눈으로 쳐다보고 같이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과 지역 주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LG 헬로비전의 헬로 이슈 토크 프로그램을 그 전에 변호사일 때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요.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공간도 제가 굉장히 좀 푸근한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7개월을 지내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어떠하신지는 제가 아직은 조금 겸허하게 그 평가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밥을 먹여주는 일이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항상 민생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 중심으로, 생활의 안정을 중심으로 정치의 역할을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더 나은 개혁 정치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저도 좀 빠지지 않고 더 앞장서서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동영 국회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서동영 국회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020년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런 결과들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